세상 모든 궁금증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학수와 팬맨의 토크쇼입니다. 30여 년 동안 저널리스트로서 다양한 취재 현장을 누빈 경험과 늘 셜록 홈즈처럼 왜? 라고 묻고 답을 찾으려는 질문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함을 풀이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메르안 구레이 혁신의 지리학에서 제5장 설계된 혁신,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편을 읽고 지식과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학수와 팬맨의 경제 토크쇼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는 원래 이제 지난주에 혁신의 지리학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혁신의 지리학 중에 이제 캐나다가 어떻게 AI의 성지가 됐나 이제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재밌었죠. 예.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빗대면 스페인은 왜 축구를 특별히 잘하나? 예. 그거 재밌는 비유입니다. 예. 그렇죠? 예. 왜 다른 나라는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 스페인이 유럽 내에서 경제 분야에서 1등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인구가 뭐 가장 많은 나라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로 볼 때 한 중간쯤 혹은 뭐 중상위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 축구를 뭐 프랑스 같은 나라를 압도적으로 이길 만큼 뛰어난 축구 실력을 갖고 있고 또 지금 EPL도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핫한 코치들이 전부 스페인 출신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펩 가르디올라를 비롯해 가지고 네. 아스날이라든지 예.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스페인에서 축구의 정수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팬맨에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우리 혁신의 지리학을 한번 더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팬맨께서는 이제 싱가포르를 고르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하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은 저는 이제 리콴유죠. 뭐 철인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현인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거쳐가지고 이제 독특한 그런 정치를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 실험을 국가를 대상으로 그렇죠.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아주 볼 수가 있는데요. 권위주의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나라가 또 왜 또 혁신의 허브가 되느냐.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수님께서 이제 던진 질문이 싱가포르 모델은 다른 나라에 이식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스페인 축구가 다른 나라에 이식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질문처럼. 예를 들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EPL에서 좋아. 우리는 한 팀을 혹은 하나의 유소년부터 이 상위 리그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단위를 묶어가지고 완전히 스페인처럼 해보겠다. 그렇다면 그게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대다수의 의견들은 안 될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질문은 여기서 되는 것들이 저기 가서는 왜 안 되느냐? 그리고 저기서는 안 되는 게 왜 여기서는 되느냐?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축구의 지리학을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축구의 지리학을 한번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특히 스페인의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뭐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축구를 가장 정수에 다다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스페인이 보여줬죠, 이번 월드컵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월드컵에서는 굉장히 지난 대회에 이어서 2연속 결승에 진출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축구 팬들이 의아해한 대목이 결승전이 끝나고 난 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예. 폭력적이고 상대를 축하해 주지 못하는 그런 너무 승부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팬들이 저건 아닌데 이런 아쉬움을 삼켰는데 왜 아르헨티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축구의 지리학 재밌는 책 테마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혁신의 지리학으로 돌아오면 저도 이번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강제로 독립당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제가 인식했습니다. 독립은 되게 이렇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건데 독립을 당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싱가포르가 작은 섬 지역에다가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뭐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식수도 안 좋고 자원도 부족하고 뭐 그게 조그만 섬에 뭐 있을 게 있겠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말레이 연방 정부가
중국계가 골치 아프고 갈등이 골치 아프니까 야 강제로 그냥 그 어느 날 갑자기 떼버리 줬다는 거죠. 아, 그때 초대 총리가 이제 리콴유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콴유 사람이 눈물의 독립을 맞아서 기쁨의 독립이 아니고 예. 음. 그때부터 나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가 국민 소득이 지금 4등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실질 명목, 4등까지 올라가. 예, 명목상 물가를 감안하면 또 1등이래요. 예. 명목 소득을 쓸 수 있는 돈을 해보면 어.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그 매력적이고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자,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아주 그 말레이시아 끝에 있는 섬나라이면서 아시아 국가의 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테크, 인터넷, 또 이제 뭐 AI 이런 분야까지도 좀 더 매력적인 허브가 되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이 대결 구도 이 속에서 매개 국가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뭐 저희들도 이제 스포츠 행사로 그 싱가포르에 가면 예, 그 놀라운 게 그 처음에 한번 그 기획 상품으로 아주 그럴듯한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리콴유라는 사람이 그 아주 독특한 아주 정부 주도의 그리고 뭐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 연봉을 주고 네. 그래서 청렴 그리고 능력 네. 뭐 공무원들 아주 우수하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 주도의 강력한 그런 그 경제 정책 그리고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돌리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한 그 국가적 실험들을 해보는 그런 그 국가인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굉장히 그 흡사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나라의 단위 규모가 다르고 한국이 그 중화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성공한 반면에 이제 그 싱가포르는 금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혁신을 이루어가지고 그 지금 독립 이후에 7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놀라운 성취라고 우리가 이 봅니다. 책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하나 포인트는 중국의 젊은 인재들이 이제 미국 활동하기도 하고 중국 본토에 들어가기도 활동하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게 리샤오동이라는 사람이 싱가포르 MBA를 마치고 나서 상하이 잠깐 갔다가 이제 싱가포르 오면서 그렇죠. 아내가 그 네네네. 저기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난 네, 아내가 예, 예. 싱가포르 예, 출신이죠. 그게 이제 아내는 이제 싱가포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6년간 정부에서 복무해야 된다는 아, 예.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아니면 장학금을 다 이제 뱉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빠르게 싱가포르에서 이제 게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커머스 이런 이제 인터넷 기업들을 만들면서 나스닥에 이제 상장돼서 아주 밸류가 높은 회사가 되는 이런 이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말레이시아에서 창업한 그 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그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이 그렇죠. 예. 이것도 말레이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본사가 싱가포르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싱가포르는 이런 테크 기업들이 창업하기 좋고 활동하기 좋도록 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1인당 본인 1달러를 내면 5달러를 매칭해서 돈을 넣어주는 이런 스타트업 지원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싱가포르이 그 젊은 인재들이 몰려드는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한국에서도 그 우버와 같은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나 그뭐 근데 실패로 끝났죠. 조금 뭐 이 디테일에서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본질에서는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우리는 이제 강력한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에 성공했지만은 정부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서. 근데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그 원래의 기본적인 그 창작 의도라고 할까요? 이 모델의 작동 그 원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그 잘 굴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하고 있는 게 굉장히 그 싱가포르의 성공 모델을 한국에서도 어차피
이 정부 주도의 그런 그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면 참고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부나 정치가 어떤 혁신이나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는 그 국민들의 비판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 점은 이제 요즘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스페인 축구가 다른 나라에 이식되기 점이 있듯이 싱가포르 정책이 다른 나라에 이식되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한국은 또 군주주의 문화 남아 있고 국가의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치도 많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식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어, 싱가포르는 아까 말한 최고 인재와 사명을 가진 그 공무원들이 전통을 이루고 있고 그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세종시로 옮겨오고 난 다음에 이 공무원 엘리트주의들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어요. 취약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시한 사람 이탈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민간 기업으로 가는 왜냐면 보상, 미래의 불투명, 또 그에 따른 또 정권의 5년 계속 바뀌면서 따른 정치적인 휘말리게 되면은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우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얽히면서 한국 사회는 공무원의 그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점들이 또 이제 좀 다른 측면 같아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싱가포르는 그 아주 첨단 테크를 정부 자체에서 개발하면서 정부 자체가 테크 허브 역할을 해요. 그런가요? 네네. 예. 뭐 전자정부 이런 것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항만을 건설할 때 100% 무인 항만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굉장히 테크 리더십을 가지면서 물론 우수한 공무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구글에서 다니다가 뛰어난 인재가 싱가포르 돌아와서 정부에서 일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조금 더 한국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싱가포르의 그 리더십들이 네. 상당수 이 이과 베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한국이 상당히 그 법대, 네. 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그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그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이 네. 이 정부의 아주 고위직을 재미난 하는 포인트 경우가 얘기하셨네. 있지만 예, 예. 그게 그 굉장히 그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브레이크 넥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네. 예, 그 책의 이제 핵심 뭐냐면은 법률가의 나라 미국, 음, 공학도의 나라 중국 음, 이 두 나라가 이끌어가는 그 양상을 잘 비교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저자의 문제점은 법률가의 나라 미국은 점점 사회 인프라가 개판이 되고 규제가 심해지면서 부자들은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예. 반면 중국은 공학도 나라는 빠르게 고속철도, 항만, 뭐 전기자동차 막 주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사실은 공학도의 나라 미국, 중국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면서 두 나라 서로 배워야 된다. 저렇게 이제 이뤄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도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법률가의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제가 측면이 국회를 있어요. 오래전에 출입했는데 그때 보다는 너무나 변호사가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 법 만들어낼 것밖에 몰라요. 나라의 어떤 비전이나 공학적 측면, 건설, 빌딩이라는 마인드가 부족해요. 그렇죠. 네. 공학도는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블럼 솔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싱가포르 고위 공무원이 직접 코딩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수도권, 예. 예. 좀 배포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 수상이 그 네, 수학의 전문가여서 네, 네. 굉장히 이 자기가 이런 수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네, 네, 네. 정부 정책을 홍보한다다든지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네. 장관이 그보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그런 이 앱을 돌린다든지 네, 네, 네. 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조금 더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쪽 이 이과나 공과 베이스들이 이 어떤 이 인권이라든지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제가 한번 그게 아까 이야기를 말한- 들어본 적이 그게 있어요. 이제 거꾸로 이런 기본적으로 이과나 이런 발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이 대상을 실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가를 음. 우리가 만약에 뭐 인구를 줄여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 치안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 높여서 거기서 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지금 요인들보다는 말씀하신 게 브레이크 넥에 딱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죠. 같은 제가 비슷한 유의 그런 주장을 담은 네. 유튜브를 본 모양이에요. 예. 아니면 브레이크 넥 책을 인용했거나. 중국 출신의 미국인이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걸 그 봤어요. 저자예요. 브레이크 넥. 그런 그 우리 김지수 또 인터뷰 유명한 우리 김지수 작가가 기자. 그 저자를 인터뷰하기 한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 네, 딱 들어보니까 그 표현과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네. 공감이 갔어요. 네. 싱가포르이 그 저자에 의하면은 공학도의 나라죠. 그렇죠. 예, 공학도 전형적인 리드가 공학적인 예, 예. 나라죠. 좀 우려하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아까 말한 좀 더 엘리트들이 그 공무원들이 똑똑하고 끌어가야 될 측면이 여지가 남아 있는데 미국처럼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은 수많은 규제와 복잡한 그 얽히설키는 이런 그 법률가 그런 페널티 이런 조항 때문에 산업이 더디게 발전하고 또 특히 첨단 기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좀 우려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조금 마무리를 하는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대립이 심한 가운데서 아세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세안 국가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직접 수출 못하니까 아시안 국가를 통해서 중국 수출하고 중국 역시 아시안 국가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지정학적인 갈등 구조와 기회를 싱가포르이 지금 먼저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서 특히 이제 또 홍콩이 그죠? 그 예전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홍콩의 기능까지도 이제 싱가포르가 흡수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가장 적극 투자한 두 나라가 한국과 싱가포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또 참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또 반도체가 뜨면서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페낭. 전통적으로 아주 이제 그 외국계 반도체 기업의 생산 기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거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 혁신의 지리학을 저희가 캐나다 편과 또 이제 싱가포르 편을 다뤄봤는데 굉장히 좀 책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챕터도 굉장히 흥미롭게 있죠. 읽었어요. 예. 한국의 특징은 쿠팡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초격차더라고요. 초격차. 네. 또 있지만 또 키워드는 그 번지면 오래 해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재벌이 끌어가는 나라였거든요. 네. 지금도 반도체가 재벌이 끌어가는 나라죠. 끌어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인 나라별 혁신을 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는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거든요. 책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궁금한 게 아까 계속 이제 공간이 많으시는 스페인의 축구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디서 되는 것이 왜 여기서는 안 되는가? 여기서 안 되던 것이 저기에서는 왜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지금 한국 축구의 그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 과연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또 보고 배웠던 스페인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그들의 그 결과, 그들의 성공을 과연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다음에 별도의 테마로 한번 다뤄보시죠. 예. 근데 제가 한번 글을 쓰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거기서 우리가 배움이 있고 발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남의 성공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싱가포르 이야기를 했지만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가 한국의 미래가 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혁신의 정체랄까,
그다음에 새로운 이 도전 정신 이런 것의 이 실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라고 규정하고 새롭게 찾아 나가는 그런 이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 혁신의 지리학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네. 재미난 테마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예, 축구와 경영, 축구와 뭐 국가 전략, 음. 또 우리 혁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테마들이 별개인 것 같으면서도 또 연결되어 있는 면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재미난 얘기들 앞으로 계속 이 토크쇼에서 한번 다뤄보죠, 뭐.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학수앤 팬맨의 토크쇼였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